일본 미노 지방의 깊은 산세는 예로부터 삿된 기운이 서린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의 승려 무소국사는 법도를 전하기 위해 이 험한 산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산속의 어둠은 순식간에 그의 발길을 묶어버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굶주린 짐승들의 위협처럼 그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을 잃은 그는 쉴 곳을 찾아 덤불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산 위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로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지붕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적 드문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낡은 암자 한 채였습니다. 무소국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낡은 문을 두드리며 인기척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빗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기괴할 정도로 마른 노승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승의 행색은 마치 수십 년간 굶주린 사람처럼 가죽만 남은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소국사는 예를 갖추며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 간곡히 청했습니다. 노승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다가 쩍 갈라진 목소리로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암자가 허름해서 그러시는 것이냐는 물음에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이 산에 굶주린 요괴가 살고 있으며 자신은 그것을 막기 위해 여기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소국사는 자신도 불법을 닦는 승려이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노승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외지인은 그저 방해만 될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노승은 손가락으로 산 아래를 가리키며 저 길을 따라가면 작은 마을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을 반기지 않을 테니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묘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말을 마친 노승은 무소국사를 쫓아내듯 암자의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무소국사는 노승의 정체와 그가 말한 요괴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결국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노승이 가리킨 방향을 향해 다시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험하고 위험했습니다. 숲속 곳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괴한 감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멀리서 보이던 마을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며 적막한 가옥들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마을은 수년간의 흉년을 겪은 듯 매우 빈곤하고 생기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한 노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노인은 마을의 촌장이었으며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무소국사를 훑어보았습니다. 무소국사는 자신이 길을 잃은 수행자임을 밝히고 하룻밤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오늘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빈방이 없다고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소국사의 간절한 처지를 본 촌장은 마지못해 마을 변두리의 작은 별채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 별채는 마을의 다른 집들과 달리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무소국사는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냄새를 맡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흰 천으로 덮인 커다란 물체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방금 숨을 거둔 마을 청년의 부친이 안치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촌장은 오늘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며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날 밤에는 반드시 마을을 비워야 하며 누구도 이곳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소국사는 왜 시신을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으나 촌장은 대답 대신 몸을 떨었습니다. 촌장은 오직 한마디, 그것이 찾아오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는 말만을 남겼습니다. 멀어지는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무소국사는 홀로 남겨진 별채의 문을 닫았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방 안에서 그는 문득 천장 위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긁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소국사는 천장에서 들려오는 그 기괴한 소리에 숨을 죽인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내 소리는 끊겼고
방 안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서둘러 보찜을 챙겨 암자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노승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낡은 문만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소국사는 노승이 가리켰던 산 아래 방향을 향해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숲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으며 산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던 끝에 멀리 산자락 아래로 작은 불빛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을 발견했다는 안도감에 그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차가운 새벽 안개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문 채 무소국사를 형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곧이어 마을의 촌장으로 보이는 노인이 무소국사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촌장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 보였으며 눈에는 깊은 피로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 마을에 큰 초상이 났다며 국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소국사는 승려로서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소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죽은 이를 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마을 뒤편에 홀로 떨어진 낡은 별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별채는 숲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져 있어 무척이나 음산해 보였습니다. 마을 안에도 빈집이 많은데 왜 하필 저런 외딴 곳을 쓰는지 국사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촌장은 그곳이 죽은 자가 이승에서의 마지막 밤을 머무는 신성한 장소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국사는 촌장의 목소리에서 신성함보다는 극심한 거부감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별채로 시신을 운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울음소리 하나 없는 장례 행렬은 마치 죽은 영혼을 쫓아내듯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소국사는 그 행렬의 뒤를 따라가며 주변을 살폈지만 산 기온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별채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침내 별채의 문이 열리고 시신이 안치되자 사람들은 허겁지겁 밖으로 나왔습니다. 촌장은 국사에게 오늘 밤 이곳에서 홀로 연부를 외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밤중에 문을 열거나 밖을 내다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소국사는 왜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남지 않는지 물으려 했으나 촌장은 이미 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산 아래 마을을 향해 도망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망만이 남은 산 중턱의 별채에 무소국사는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별채 안으로 들어가 시신이 놓인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방 구석에는 흰 천에 덮인 시신이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국사는 향을 피우고 낮은 목소리로 반야심경을 을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바람이 거세지며 별채의 문틀을 사정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문득 그는 아까 암자의 노승이 했던 경고가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지 마라. 그곳은 이미 산 자들의 땅이 아니다라던 노승의 목소리였습니다. 국사는 공포를 떨쳐내려 더 큰 소리로 연보를 외웠으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별채 밖에서 무거운 무언가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오더니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방 한 구석에 있던 시신의 천이 스르르 벗겨지며 기이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별채 안을 감돌던 기이한 연기는 무소국사의 발치까지 낮게 깔리며 방 안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촌장은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깃을 여미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 사람이 죽는 날이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끔찍한 금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해 전 지독한 흉년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 뒤부터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그날 밤 정체 모를 요괴가 나타나 시신을 가로채 간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 요괴의 이름은 바로 끝없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귀신, 악귀였습니다. 촌장은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라며 무소국사에게 어서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강권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상주의 눈에는 빛발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소국사는 촌장의 떨리는 어깨를 지그시 바라보며 조용히 가사 자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승려로서 죽은 이의 마지막 길을 요괴의 먹잇감으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무소국사는 문득 산 위에서 만난 노승이 했던 경고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산에는 요괴가 살고 있다던 노승의 말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짐을 챙겨 별채 밖으로 서둘러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던 통곡 소리는 순식간에 잦아들고 기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무소국사는 홀로 남은 별채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가보좌를 틀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염주를 꺼내 손가락 사이로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무소국사는 낮은 목소리로 반야심경을 을조리며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불 소리 사이로 정체 모를 짐승의 헐떡임 같은 것이 섞여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하고 굶주린 듯한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노인 시신을 덮은 하얀 천이 바람도 없는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소국사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더욱 간절하게 염주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방 안을 가득 메우던 촛불이 맥없이 꺼지며 사방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마룻바닥을 긁으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명의 사람이 동시에 흐느끼는 듯한 기괴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무소국사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한기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시신과 요괴 사이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별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빗물 섞인 광풍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번개빛이 번쩍이는 찰나 천장에 매달린 듯한 거대한 그림자가 무소국사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악취와 함께 피비린내를 풍기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무소국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 높여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커다란 안광이 번뜩이며 무소국사를 쏘아보았습니다. 요괴는 무소국사의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순식간에 요괴의 긴 손톱이 무소국사의 얼굴 바로 앞까지 쇄도했습니다. 무소국사는 눈을 질끈 감으며 자신의 모든 불심을 모아 방어막을 형성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요괴의 목적은 승려가 아닌 그 뒤에 놓인 싸늘한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을 덮고 있던 천이 허공으로 솟구치더니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무소국사는 공포에 질려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드러난 요괴의 얼굴은 산 위에서 보았던 그 노승의 형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드러난 그 기괴한 얼굴은 분명 산 위 암자에서 만났던 노승의 이목구비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무소국사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요괴의 형상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그 거대한 골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배는 마치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불쾌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앙상한 팔다리는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길게 늘어져 바닥을 긁었습니다. 요괴는 뻣뻣하게 누워있는 시신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무소국사는 방 한구석에서 가사장삼을 움켜쥐고 기도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신 앞에 멈춰 선 요괴가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갑자기 요괴가 시신의 흰 수위를 거칠게 찢어버리며 날카로운 손톱을 드러냈습니다. 쩍 갈라진 입안에서 검고 끈적한 침이 시신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시신의 살점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으드득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잔인하게 메워 나갔습니다. 무소국사는 이 비극적인 광경이 단순한 환각이 아님을 깨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기는 만족스러운 듯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더욱 탐욕스럽게 내장을 파헤쳤습니다. 시신에 훼손된 잔해들이 바닥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국사는 보아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탐식하던 요괴가 돌연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삐딱하게 돌렸습니다. 그것의 붉은 눈동자가 무소국사가 숨어있는 어둠 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국사는 심장 박동 소리가 요괴에게 들릴까 두려워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요괴는 공격하는 대신 피칠갑이 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지대는 짐승의 광기 뒤에 숨겨진 인간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요괴는 남은 시신을 한 번에 삼켜버리듯 거대하게 입을 벌렸습니다. 단 몇 번의 몸짓만으로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닥에는 오직 검붉은 핏자국과 찢겨진 흰천 조각들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배를 채운 요괴는 몸을 비틀며 다시 천장 쪽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어둠 속으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무소국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런 참혹한 업보를 짊어지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별채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촌장은 별채로 들어오자마자 사라진 시신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소국사를 쏘아보며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양 행동했습니다. 무소국사는 촌장의 눈에서 시신을 먹은 요괴를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읽어냈습니다. 국사는 촌장에게 그 요괴의 정체에 대해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바닥의 핏자국을 닦아내며 어젯밤의 흔적을 지우기 바빴습니다. 무소국사는 이 마을 전체가 거대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문득 산 위의 낡은 남자와 그곳에서 만난 노승을 떠올렸습니다. 아귀의 얼굴과 노승의 얼굴이 겹쳐지며 머릿속에서 불길한 가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사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 험한 산길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그의 등 뒤로 촌장의 서늘한 시선이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어젯밤 암자가 있었던 방향에서 지독한 썩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랐을 때 어젯밤 암자가 있었던 방향에서 지독한 썩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수많은 시체가 한꺼번에 부패하는 듯한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무소국사는 어젯밤 시신을 통째로 삼키던 그 괴기스러운 아귀의 형상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아래로 옮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어젯밤 피난을 떠났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보다도 깊은 체념과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소국사는 어제 자신을 안내했던 촌장을 찾아가 어젯밤의 참혹한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은 국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뿐이었습니다. 요괴가 시신을 먹어치웠는데도 어째서 이토록 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국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국사가 다가가면 입을 굳게 다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무소국사는 이 비정상적인 침묵 속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청년 한 명을 붙잡고 산 위의 암자와 노승에 대해 물었습니다. 청년은 노승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이 커지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촌장이 무서운 기세로 다가와 청년의 앞을 가로막으며 국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스님, 외지인은 그만 간섭하고 당장 우리 마을을 떠나주시오. 촌장의 목소리는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무소국사는 물러서지 않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촌장은 마을 장정들을 불러 모아 국사를 위협적인 분위기로 에워쌌습니다. 국사는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거부감이 아닌 무언가 치욕스러운 과거를 감추려는 필사적인 의지를 읽었습니다. 이 산에는 암자가 없소. 그런 노승도 본 적 없으니 헛소리 말고 가시오. 라는 촌장의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소국사는 잠시 뒤로 물러나 마을 변두리에 허물어져가는 사당 근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사당 뒤편에 버려진 낡은 가사 한 조각이 국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산속 암자에서 만났던 그 노승이 입고 있던 옷의 재질과 소스라치게 닮아 있었습니다. 국사는 이 마을에 수년 전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굶주림에 미쳐버린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길은 무엇이었을까? 국사는 자문했습니다. 노승이 말했던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경고는 단순히 암자의 낡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승은 아기가 마을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수호자가 아니라 혹시 아기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무소국사는 촌장의 감시를 피해 다시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은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산맥은 거대한 짐승처럼 국사를 집어삼킬 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줄기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는 험한 길을 뚫고 암자가 있던 자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길을 오르던 중 그는 덤불 속에 숨겨진 작은 돌무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정식 무덤이 아니라 흉년 때 굶어 죽은 이들을 급히 파묻은 흔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외지인을 그토록 경계했는지 국사는 그 비극의 무게를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어제 그 낡은 암자가 있던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어젯밤 묵었던 그 암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썩은 나뭇가지와 돌무더기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가 귀신에게 홀렸던 것인가? 국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공터를 배회했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밟혔고 국사는 등불을 비추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금니처럼 보였지만 비정상적으로 길고 날카롭게 뻗어있는 요괴의 이빨 조각이었습니다. 순간 공터 너머 어둠 속에서 어젯밤 들었던 그 끔찍한 살점 찢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사가 고개를 돌린 곳에는 낡은 가사를 걸친 거대한 아귀의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사는 빗줄기를 뚫고 다시 험한 산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제 보았던 낡은 암자가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국사는 젖은 손으로 낡은 미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 열었습니다. 암자 안에는 오직 낡은 불단과 정적만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판 듯한 거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일어났으니 마음으로 참회해야 한다는 글귀였습니다. 글귀 옆에는 부러진 하얀 송곳니 하나가 핏자국과 함께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새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노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제처럼 문가에 서서 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국사는 어젯밤 별채에서 목격한 끔찍한 아귀의 이야기를 담담히 전했습니다. 그 아귀는 시신만을 먹을 뿐 살아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승은 아귀가 자신이 쫓는 요괴일 뿐이라며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국사는 바닥의 글귀와 부러진 이빨이 아귀의 것과 같음을 지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승을 모른다고 한 것은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노승이 닥치라며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노승의 마른 몸이 검은 안개에 휩싸이더니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어젯밤 보았던 거대하고 흉측한 아귀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아귀는 아가리를 벌리며 국사를 한 입에 삼킬 듯이 다가왔습니다.
국사는 도망치지 않고 그 가련한 괴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아기가 된 후에도 차마 산 사람을 해치지 못한 선한 승려였다고 국사가 말했습니다. 아귀는 국사를 덮치려는 순간 스스로 자신의 목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암자 천장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몸이 점차 줄어들더니 다시 늙고 초라한 노승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승은 바닥에 엎드린 채 차마 국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 흉년의 비극 속에서 벌어진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마을의 곡식을 훔치다 매를 맞고 쫓겨났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세상을 저주했던 그 마음이 자신을 악귀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사는 그가 겪었을 굶주림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승은 제발 이 끔찍한 굴레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국사에게 애원했습니다. 국사는 가사를 정돈하고 노승을 위해 지장 보살 본원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의 연불이 어두운 산속의 빗소리를 뚫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연불 소리에 따라 아귀의 흉측한 형상이 연기처럼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암자의 벽이 무너지듯 사라지며 주변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사가 눈을 떴을 때 어제까지 머물던 암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이끼가 가득 낀 낡은 오륜탑 하나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죽은 이름 없는 승려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세운 묘지였습니다. 노승은 성불하여 떠났지만 그가 남긴 슬픈 업보는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묘지 뒤편의 숲에서 기괴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국사는 성불이 끝났음에도 무거운 가슴을 안고 마을로 향하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촌장의 집마당에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많은 시신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마당에 늘어선 수많은 시신들을 뒤로하고 무소국사는 다시 산길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기다리던 노승의 슬픈 눈망울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암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숲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흐느끼는 노승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노승은 서서히 고개를 들어 괴물로 변해버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과거 대흉년의 시기에 굶주림을 참지 못해 죽은 자의 살을 탐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악귀의 형벌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무소국사는 노승의 앞에 정좌하여 가사 장삼을 정돈하고 앉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염주를 꺼내어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소국사의 입에서 맑고 낮은 울림의 연불 소리가 암자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워하던 노승의 몸에서 검은 연기와 같은 업보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악귀의 흉측한 외형이 연불의 진동에 맞춰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소국사는 목소리를 높여 노승의 영혼이 갈 길을 안내했습니다. 노승의 눈에서 흐르던 피눈물은 맑은 이슬로 변하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덧 노승의 모습은 예전의 단아하고 성스러운 승려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무소국사에게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승의 몸은 수천 개의 나비 같은 빛 조각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연불을 마친 무소국사가 눈을 뜨자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텅 빈 숲의 공터만이 남았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이끼가 가득 낀 오래된 무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무소국사는 무덤 앞에 다가가 그 묘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묘비에는 수백 년 전 흉년 때 죽은 한 승려의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젯밤 자신을 맞이했던 그 노승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승은 수백 년 동안 악귀의 업보에 묶여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주길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소국사는 합장하며 그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하며 이 비극의 마무리를 지으려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짙게 깔려있던 불길한 안개가 마법처럼 걷히고 있었습니다. 촌장과 주민들은 마당에 놓인 시신들이 평온한 얼굴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더 이상 시신을 훼손하던 그 끔찍한 악귀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소국사는 촌장을 불러 악귀의 정체와 그가 짊어졌던 슬픈 과거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촌장은 자신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죄악과 침묵의 대가를 이제야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산 위 공터로 올라가 이름 없는 무덤을 정성껏 보수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두려운 요괴의 소굴이 아닌 한 수행자의 평온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무소국사는 마을을 떠나며 모든 고통은 집착과 굶주림에서 비롯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등 뒤로 비치는 저녁 노을은 따스하게 길을 비추었습니다. 비극의 땅 미노 지방에도 드디어 진정한 평화의 계절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숲속 무덤가에는 밤마다 들리던 기괴한 울음소리 대신 맑은 새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귀의 업보를 씻어낸 국사의 연불은 바람을 타고 멀리 산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육신의 굶주림보다 무서운 영혼의 굶주림이 마침내 구원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소국사의 기이한 여정은 미노 지방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길었던 밤이 지나고 세상은 비로소 고요한 해탈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